안녕하세요. 2025년 6월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해그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 그리고 그 배경입니다. 네, 이게 지난 3년간 쭉 이어지던 참석 관행이 깨진 거라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결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결정이 왜 내려졌을까? 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결정 이면에 어떤 전략적인 계산이 있었는지, 또 그 파장은 어떨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특히 그 결정 시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바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발표 직후였단 말이죠. 아, 정말 바로 직후였죠? 네, 과연 이게 그냥 시간상 우연일지 아니면 결정에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였을지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주목할 지점, 역시 미국의 이란 공습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네네. 정상회의 개막 불과 48시간 전이었어요. 미국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 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정밀 타격했다는 소식이 딱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지하 깊숙한 포르도 시설까지 겨냥해서 벙커버스터라는 특수폭탄까지 동원된 상당히 큰 규모의 작전이었죠. 맞아요. 이 공습 하나 때문에 이제 헤이그에 모이려던 나토 정상들의 관심사가 급격하게 바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GDP 5% 국방비 증액 목표라던가. 네, 방산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그런 장기 과제들, 이런 걸 논의해야 했는데 당장 눈앞에 떨어진 불, 그러니까 중동 위기 대응이 훨씬 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거죠. 실제로 공습 소식 들리고 정말 몇 시간 안 돼서 대통령실에서 나토 불참을 공식 발표했잖아요. 예정됐던 브리핑까지 취소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타임라인만 딱 놓고 보면 미국의 이란 공습이 불참 결정에 거의 직접적인 계기였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정황상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따로 있긴 했습니다. 아, 그렇죠. 산적한 국내 현안 처리 그리고 중동 위기 관리, 이걸 내세웠죠. 네, 당시에 내각 구성도 마무리 안 된 상태였고 그래서 대통령이 국내에 남아서 상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여당 쪽 주장도 있었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 공식 발표 너머의 속내, 그건 또 뭘지 좀 더 파고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다른 계산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의 실익 감소입니다. 실익 감소요? 네, 회의의 초점이 중동 문제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서 우리가 준비해간 경제협력이나 다른 핵심 의제들이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과거 G7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비슷한 전례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쟁 휘말림을 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분쟁 휘말림이요? 네, 만약에 참석했다면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한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요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불참함으로써 그런 부담에서는 일단 벗어나서 거리를 좀 두는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듣고 보니까 결국 순방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외교적, 정치적 실익, 일종의 가성비라고 할까요? 이게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분석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혹시 지난 3년간 나토 정상회의에 계속 참여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내세웠던 그 이전 정부와는 다른, 좀 더 신중하거나 어쩌면 위험을 회피하려는 그런 외교 노선으로의 변화? 이걸 예고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국내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네, 아주 극명했죠. 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동맹 경시다,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 국익 손실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신중한 결정이었다,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홍보하는 입장이었죠. 정말 딱 갈렸습니다. 네, 아주 극명하게요. 국내 반영은 그런데 그럼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들은 이걸 어떻게 봤을지 좀 궁금한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다른 IP4 파트너 국가들은 전부 참석했는데 우리만 빠진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공개적으로 좀 실망스럽다, 또는 동맹 관리에 우려스러운 신호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공개적으로요? 네,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더 불편한 기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공식 반응은 없었지만 내심으로는 한국의 불참을 좀 반겼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떤 파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짚어볼 점이 있는데요. 우선 한미 동맹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게 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이 그동안 추구해온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이 다소 좀 힘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나토 회의를 계기로 논의될 수 있었던 해외 방산 수출 기회를 놓쳤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방산 수출 기회도요? 네, 특히 근데 주목할 점은 미국이 만약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갖게 된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본과의 안보나 방산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일본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불참 결정, 이건 미국의 이란 공습이라는 어떤 돌발 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위기 관리, 또 국내 상황 안정이라는 실의를 택한 건데요. 그 대가로 동맹과의 관계라던가 국제사회에서 역할에 대한 어떤 질문을 남긴 셈이죠.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큰 그림과 당장의 국익 사이에서 이 새로운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눈에 띄는 부제는요. 앞으로 한국이 비슷한 국제적 갈등이나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 어떤 길에 갈지 그걸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은 이번 결정이 한국 외교에 그냥 일회성 대응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